파트너가 섹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민감한 주제인 성적 욕구와 무욕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한 번쯤은 깊이 겪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쪽이든 아니면 파트너 쪽이든 말이죠. 그럼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이유별로 여러분의 커플 이성 생활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외모의 변화입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집에서는 예쁘지 않은 옷, 종종 구멍이 나 있거나 지저분한 옷, 아무렇게나 입은 가운과 슬리퍼 혹은 기름때가 묻고 낡은 반바지와 구멍난 티셔츠를 입고 다니죠. 이런 모습은 당연히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않고 올바르게 식사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중을 변화시키는 질병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질병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질병은 우리 성격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대해 우리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고 항상 아름답고 젊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식습관이고 우리의 신경계이며 수많은 스트레스와 우리의 스트레스 저항력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장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두려움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건강과 외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긴장되고 부정적인 경험들을 잠재의식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겪는 사람이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삶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트너가 여러분을 정말로 섹시한 여성으로 보길 원한다면 혹은 남성이라면 여러분도 매력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것은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매일 밤 맥주 한 병씩 꾸준히 마신다면 당연히 뱃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섹시한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게는 그다지 섹시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즉,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파트너가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외적인 특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이 여러분을 단순히 성적 대상으로만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깊은 감정이 없다면 당연히 2, 3kg 정도의 체중 증가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고 여러분이 아름답고 섹시하게 보이길 원하며 여러분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면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체중이 늘었는지, 예를 들어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운동을 하지 않거나 식단을 신경 쓰지 않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도와주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지하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실천하는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물론 만약 그 사람이 이런 것에 무관심하다면 질문 않고 아무 말도 없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관계에서의 유아적인 치우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이 아닌 사실은 누구나 자신의 파트너가 아름답고 섹시하며 매력적으로 보이길 원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다뤘죠. 그것은 외모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행동적 특성, 우리의 행동,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여성이 거칠고 차갑게 행동하거나, 그러니까 마치 지휘관이나 상사처럼 행동한다면 이런 경우가 아주 자주 있습니다. 또는 남자가 우유부단하고 엄마의 아들처럼 행동하며 여자에게 순종하고 그녀를 시종들고 절대 거절하지 않으며 잠깐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가 시키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즉 그녀에게 엄마 역할을 하라고 제안하고 자신은 다정하고 순한 송아지 아들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당연히 에로티시즘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 초반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여서 파트너의 유아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장기적인 관계로 접어들면 이런 점들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장밋빛 안경을 벗고 우리의 환상이 사라지면서 우리 곁에 누가 있는지 보게 됩니다. 혹은 거칠고 과도하게 통제하는 여성, 즉 과잉 모성적인 존재이거나 아니면 엄마의 아들 같은 기본적으로 유아적이고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그런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아적인 태도입니다. 과잉 모성적인 태도도 유아적이고 그리고 그런 아들 같은 태도 역시 유아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성적 매력도 사라지고 흥분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제 목록에서 파트너가 섹스를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깊은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처란 비판, 모욕, 파트너를 폄하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커플 사이에 에로티시즘을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키스이고 그 다음에는 질 좋은 신체적 접촉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심지어 성적 폭력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인데 커플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모든 상처와 죄책감을 카펫 아래에 숨겨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카펫에 한 귀퉁이를 살짝 들어 올리기만 해도 그 아래에서 먼지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흔히 말하듯이 옷장 속에 해골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나 상처가 있다면 대화가 필요하고 이런 갈등과 상처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절하, 즉 나르시시스트의 성적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파트너의 성적 매력을 매우 자주 깎아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섹스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유혹했다가 매정하게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어떤 기준으로도 상대방을 깎아내릴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성적으로 매력 없다고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스타킹이나 하이힐을 신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을 성적인 면에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트너가 섹스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주 이상한 현상, 즉 숨겨진 동성애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이성 파트너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는 두렵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이른바 문명화된 유럽 사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를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이성과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 결국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해결책, 즉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6번째 원인은 낮은 리비도 성욕입니다.
일부 성과학 논문에서는 이것이 생물학적인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이는 말하자면 전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고 그 사람의 생물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학 서적이나 심리학 책에서는 이것을 낮은 성적 욕구 수준 또는 낮은 리비도라는 용어로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성적 욕구 수준이 높은 파트너도 있고 반면에 그 욕구가 낮은, 자연스럽게 낮고 생물학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 초반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에 빠진 유아기 단계를 겪고 있고, 호르몬의 급증이 첫째로는 자신의 성적 욕구 수준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둘째로는 호르몬의 급증 때문에 파트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 리비도의 수준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매우 높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마치 아이가 어머니와 하나가 되듯이 융합 상태에 빠집니다. 즉, 유아기 때처럼요. 그리고 물론 성인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섹스가 어떻게 될지 평가할 틈도 없습니다. 즉, 상승 상태에 있고자 하는 욕망이 종종 어떤 것들을 무시하게 만드는데, 그 무시된 것들이 장기적인 삶에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제 목록에서 7번째 이유는 높은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쟁, 그리고 창밖의 폭발로 인한 지속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을 잃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것 역시 성적 욕구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감정의 변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로맨틱한 감정으로 누군가 제3자가 등장해서 관계에 삼각관계가 생길 때 그 사람이 생각으로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고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빠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감정적인 배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도 역시 그 사람이 완전히 성숙하지 못했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사람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그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거나 지키지 않은 채 첫 번째 파트너와의 관계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깊이 빠져들고 그 뒤에서 또 다른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성숙함 이야기다. 그리고 제 목록에서 마지막 이유는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의존입니다. 이 문제는 남성들이 매우 자주 겪는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자위는 감각을 점진적으로 둔화시키고 일종의 강박적인 신경증, 즉 우리가 흔히 강박장애 OCD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위와 성적 흥분의 자극, 특히 포르노그래피, 비디오 포르노, 그리고 다양한 포르노 콘텐츠에 단순히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약속드린 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항목은 외모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명확하죠.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정돈하고 파트너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과체중이라면 살을 빼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며 술을 끊고 칩스나 그 밖에 해로운 음식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하고, 물론 제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신체 활동에 익숙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단지 여러분의 성적 매력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이 운동을 했던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고마워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바로 성적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중요합니다. 만약 스스로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면 코치나 트레이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하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는 운동을 잘 못해요. 금방 동기부여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는 거의 27년 동안 운동을 해왔어요. 저는 일주일에 3번씩 꾸준히 헬스장에 갑니다. 게다가 헬스장 운동 사이에도 운동장을 이용해서 스쿼트를 하거나 정말 많이 걷기도 해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제 외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은 57세에도 이렇게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한 가지 예시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저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히 건강이 엄청나게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저도 몇 가지 만성 질환이 있지만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자신과 자신의 몸에 대한 이런 관심이 사람을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너스로 장기적인 건강도 따라오죠. 다음 두 가지는 여성의 거친 태도, 차갑고 형식적인 행동, 그리고 남성의 더 의존적인 태도, 즉 아내에게 순종하는 엄마의 아들 같은 남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모욕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개인 가족 심리 치료를 받으라고 권장합니다. 네 번째 항목은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절합니다. 만약 파트너가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처럼 당신을 성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발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평가절하라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가 당신을 성적으로 유혹하면서도 동시에 폄하할 수 있습니다. 난 너를 원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너는 이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말을 하거나 당신의 몸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게 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파트너라면 이 문제에 아주 섬세하게 접근할 것이고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잘 맞춰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당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성적으로 평가절하다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심지어 당신이 완벽하게 보일 때조차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는 매력적인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너 못생겼어. 넌 정말 별로야. 너 자신을 봐.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국에는 계속해서 평가절하되고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파트너는 과감히 떠나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히 잊으세요. 숨겨진 동성애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질 높은 성적 관계를 기대할 수 없으니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착하고 훌륭하며 좋은 사람이고 당신에게 아이가 있다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성생활을 제한하며 계속 함께 살거나 아니면 그 파트너와 이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쪽 파트너의 리비도, 성욕나 성적 욕구가 낮은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별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성 전문의에게 충분히 상담을 받아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본 후에 이 파트너와 계속 함께 할지 말지 결정하세요. 만약 무언가가 변하고 여러분의 성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낀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관계를 위해 노력하세요. 계속해서 심한 스트레스 수준, 만성적이거나 급성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개인은 전문적인 심리치료, 그룹 심리치료 또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입니다. 한 파트너가 외부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등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위기를 겪은 후에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커플 상담을 위해 가족 심리학자를 찾아가 커플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는 한 파트너가 더 이상 관계의 발전에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쓰라리고 아프더라도 이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은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의존과 자위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독 심리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가 받는 것과 같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셨다면 보시다시피 저는 많은 경우에 개인 또는 구룹 심리 치료를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 치료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파트너와 어떤 식으로든 성적인 문제가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이 파트너를 덜 원하거나 파트너가 여러분을 덜 원할 수도 있습니다.